오늘은 수열의 합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수열의 합.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시그마 하는 날이 시그마 어디냐면 124쪽 124쪽 그리고 일요일날 또 다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대. 그래서 일요일날 더 열심히 불러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대. 뭐 연락하고 안 온 친구들도 있지만 나와서 열심히 하대. 그래서 또 열심히 불러야지. 자, 오늘은 수열의 합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등차 준비를 끝냈잖아. 그거 이제 오늘 한 번에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는 날입니다. 거기 보면 합의기호 시그마라고 합의기호가 써져 있죠. 여기 시그마잖아요. 여기 시그마. 우리가 그러면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수열의 합은 SN이었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SN이었어. SN의 의미가 뭐야? 몇 번째 항부터? 그치, 첫 번째 항부터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다 더한다 라는 의미가 SN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굳이 합의 기호 시그마를 또 하는 이유가 뭐야? 이것도 합의 기호잖아. 그럼 그렇지? 시그마를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짝수 번째만 찾아서 더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SN으로 표현해봐. 표현이 안 되지. 직관적으로 안 떠오르잖아. 그치?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수열도 우리는 구할 건데, 이런 수열의 합도 구할 건데 SN을 가지고 얘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 한 시그마.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여기 있는 문자 있죠. 여기 시그마 밑에. 여기 시그마야. 여기. 이 시그마 밑에 있는 이 기호는 여러분들한테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 즉, 이 숫자를 여기 K라는 자리에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대입할 거야. 이게 범위입니다. 1부터 N. 여기가 시작하는 숫자.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 이 시작과 끝은 결국엔 몇 번째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몇 번째. 이런 거야. K가 변수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럼 K에다가 1을 넣으면 몇이 되지? A? 수가 돼. 그럼 K에다가 1 다음에 1을 넣겠죠. 그렇죠? 그러면 A?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쭉쭉쭉 넣어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N까지 들어가니까 A, EN까지 하면 딱 어때? 문제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하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런 용도라서 얘를 쓴 거야. 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 뭘 하겠어? 계속 처음. 요렇게 시그마를 만들겠지, 그치? 그럼 시그마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얘.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결국에 우리가 합을 찾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1.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거고 2.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시그마 식을 세워서 3. 계산을 하는 이 1, 2, 3 단계를 우리 계속해서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오케이? 시그마는 계산이 엄청 힘들어. 근데 계산 실수하지 않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좀 계산이 빡셉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써있죠. 그래서 합의기호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SN을 이제 시그마로도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얘기해?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 K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 자리에 숫자 1부터
n까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이제 시그마의 성질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기호가 여러분들이 쓴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기호를 보고 이렇게 펼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펼치는 게 우선이지, 펼치는 거. 그러면 거기 봐봐.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 바로 1번 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고 해놓고 이렇게 시그마 옆에 괄호로 묶어놨어. 이렇게 묶어놨어.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 이 전체가 뭐야? 이 전체가 지금? 이 전체가 일반항이야. 이 전체가 일반항. 즉 서로 다른 두 일반항을 합친 새로운 결과물이 있겠지. 그럼 AK 더하기 BK라는 새로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얘를 펼쳐보자. 펼쳐봐. K에다가 1부터 넣을 거지? 그러면 1을 넣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K에다 2를 넣었어. 그럼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될 거야. 쭉쭉쭉 가서 N까지 넣겠죠? N을 넣으면 AN 더하기 BN.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계속 이렇게 써야죠? 아니지 않아? 여러분들이 괄호를 저렇게 계속 묶어줄 필요가 있어 이거?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괄호 풀어도 되잖아. 그럼 괄호 풀면 A에 대한 항들만 이렇게, 그리고 B에 대한 항들만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써? 시그마로 하면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 K, 그치? 여기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찍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그마 뒤에 어떠한 일반항이 있는데,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치? 나눌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빼기도 마찬가지겠지.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면 되잖아. 그래서 그 밑에 빼기도 역시 찢을 수 있다. 빼기도 역시 찢을 수 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어떤 항의 실수배를 해도 똑같다. 그리고 괄호 4번에 이제 또 색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 그럼 되게 쉬워. 괄호 4번 이런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수열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냥 모든 항이 예를 들어 다 1이야. 모든 항이 다 1이야. 그러면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n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냥 1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그래서 n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 근데 이걸 굳이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변수가 k인데 여기 k 있어? 없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는? 그냥 1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그냥 1이 반복될 거다 라고만 해서 1이 몇 개 있다고? n개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n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만 좀 독특했지? 시그마 기호 뒤에 변수 없이 상수만 있으면 또는 이 k가 아닌 다른 문자 p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상수 취급해서 개수만큼 곱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시그마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러면 한번 어디 가볼까?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천천히 어디로 가냐? 129쪽. 129쪽 가봐. 무서운 예시들이 막 나열되어 있지 않아? 지긋지긋한 수열들이 징그럽게 생겼지.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천천히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시그마를 바탕으로 식을 세워. 시그마로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들을 해낼 수 있니가 이쪽 단원의 목표입니다. 이런 계산을 해낼 수 있니. 자, 그러면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이걸 뭐로 본다고? 결국에 이거를 어떤 수열이 있어. 그 수열들의 합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수열의 합이라는 건 수열이 정의가 돼야 합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걸 보고 수열을 세워봐.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9 쭉쭉쭉 가서 몇 번째 항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마지막 항은 77. 자,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뭐야? 딱 봐도 딱 등차 수열이야. 간격이 다 4로 똑같지? 이렇게 4로 일정하잖아. 여기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은 어떻게 돼? 몇 n으로 시작해? 그렇지. 등차 수열은 우리 dn 이렇게 시작하겠다. dn 4n 해놓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뒤에 오는 상수 몇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 dn 해놓고 첫 번째 항으로 맞춰주면 되잖아. 뒤에 상수 이렇게 4n 빼기 3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77은 자 이건 당연히 첫 번째 항이겠죠. 첫 번째 항 A 이런 식으로 A1 첫 번째 항입니다 라는 의미. 그러면 77은 몇 번째 항이지? 그렇지 20번째 항이에요. 좋아요. A20입니다. 됐다. 수열도 완성했고 일반항도 구했고 첫 번째 항부터 무려 20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라고 찾았어. 이걸 이제 뭐로만 표현하면 돼? 시그마로만 표현하면 돼. 그럼 시그마로 표현 좀 해볼까? 그럼 시그마 보통 시그마는 보통은 혼자 풀 때는 변수를 K라는 문자로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나 구해야지 라고 보통 이렇게 구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일반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항은 n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 변수가 k니까 시그마에 넣을 때는 그 n을 변수에 맞춰서 바꿔서 해당 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 k에다가 1부터 20까지 넣으면서 나온 값들을 다 더합니다 라고도 해석을 한다고 죠. 그걸 해보면 왼쪽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밑에 것도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밑에 것도. 얘도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요번에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등비수열. 그렇지. 등비수열. 이것도 수열의 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챘으면 수열이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6의 제곱 쭉쭉쭉 가서 6의 n제곱까지. 그러면 공비가 몇인 거야? 6. 그치? 일반항 세워봐. 일반항. AN은 요 AN은 일반항 AN이라고 해보자. 수열 AN이라고 해보자. 일반항 그러면 6의 몇 제곱이야? 그냥 6의 n제곱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첫째 항은 6, 두 번째 항은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여전히 뭐 이걸 보고 즉석에서 안 되면 괜찮아.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대로 어떻게 해?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세우기로 했어?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6이니까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죠. 원래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근데 이게 6의 n제곱이잖아. 계산해보면 그 6의 n제곱.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시그마 첫째 항부터 K는 1부터 요번에 끝이 어떠한 숫자가 아니라 n이네 n. 그쵸? 이거 n번째 항까지 그냥 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n번째 항까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데 6의 K제곱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식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게 이제 등차고 등비잖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거 공부하면 얘들아 그러면
물론 이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식을 알려줄 거야. 빨리 이제 시그마 공식을 알려줄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꼭 시그마 공식 몰라도 풀 수가 있지. 이거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합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거 그냥 2분의 어떻게 해? 첫 항 1 더하기 끝항 77 곱하기 항이 몇 개? 20개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져야 돼. 수열은 좀 자유롭게 푸셔야 됩니다. 시그마라고 해서 이렇게 식 쓰였다고 항상 이렇게만 푸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면 굳이 시그마로 안 가고 그냥 등차 수열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좀 자유롭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의 제곱 빼기 1 그러니까 5분의 6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등비수열은 시그마를 만나면 새로운 공식은 없어.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써야 돼.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거 한번 해봐. 다섯 번째 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7 이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예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그마라는 아이랑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얘도 그럼 수열의 합이겠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또 수열의 합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수열의 합을 하려면 수열이 필요해. 그럼 수열이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찾아내야겠는 거지. 어떻게 끊어야 돼? 더하기를 없애면 남는 것들이 수열일 거 아니야. 즉 1 곱하기 3이 첫째 항, 3 곱하기 5가 두 번째 항, 5 곱하기 7이 세 번째 항, 19 곱하기 21이 마지막 항. 이렇게 수열을 보나요? 그죠? 그러면 수열을 찾았으면 항상 이제 뭘 하는 거야? 일반항 세우러 가야지. 수열을 찾았으면 일반항 세워봅시다. 자, 첫째 항 1 곱하기 3, 두 번째 3 곱하기 5, 5 곱하기 7 하면 이런 수열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끼리 규칙을 찾고 뒤에 있는 것끼리 규칙을 찾고 하셔야겠죠.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냐. 규칙을.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규칙을 찾아보자. 첫 항이 앞에 있는 건 1, 두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거 3, 세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거 5. 어때? 1, 3, 5 가면 등 차수열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그지? 그럼 바로 EN-1이라고 좀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럼 등차 2짜리고 첫째 항 1이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거 봐봐. 3, 5, 7 똑같지? 그냥 한 칸씩 밀린 것 뿐이네.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수열이야. 수열 되게 독특한 거 많이 나와. 알겠죠? 규칙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규칙을 찾아서. 이게 일반항이면 이게 일반항. 여기 현재 이게 일반항. 자, 일반항을 세웠으면 이제 시그마로 가야지. 시그마식 세워야지. 시그마식을 세워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 이게 첫 항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야. 이게 또 수열 A, N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첫 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렇지. 10번째 항이라는 거죠. 10번째 항. 그럼 이건 항이 몇 개라고? 10개. 그치? 그래서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2k-1, 2k 더하기 1에 대한 식에 대한 시그마 값을 구하겠다 라고 문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공식을 이따가 할 거거든요. 일단 식부터 세워야 공식을 쓰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까라고 하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이번에 밑에서 다섯 번째 거 이거 1 곱하기 19 더하기 2 곱하기 18 이거 더하기 3 곱하기 17 더하기 쭉쭉쭉 가서 19 곱하기 1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게 좀 자주 나오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열이 수열이라는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수열이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이 방금 접근했던 것처럼 똑같이 수열의 합을 볼 거니까 수열을 찾아야죠. 수열을 방금처럼 이렇게 끊어요. 항들을 하나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만든 항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야죠. 그렇죠? 이 규칙이 뭐예요? 이건 규칙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에 이름을 붙이면 이게 당연히 첫 번째 항이고요.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그럼 몇 번째 항일까? 규칙을 보면 19번째 항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세울 때 뭐를 가지고 규칙을 세우냐면 이 숫자가 들어갔을 때 결과값이 나와야 돼. 즉 1이 들어가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2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규칙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 수열은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세울까? A는 뭘까? 그치? n 곱하기 하고 뒤에는 뭐가 와? 그치 20 마이너스 n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 곱하기 20 마이너스 k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시그마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러 가볼까. 205번. 한번 해보자. 205번. 처음에 시그마는 얘들아 펼칠 거야. 205번입니다. 205번. 처음에 시그마는 계속 펼칠 겁니다. 이게 돼야 돼. 먼저 시그마가 공식화돼 버리면 너네 문제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풀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안 가르쳐도 상태야. 펼쳐야 돼.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이 기호는 그저 수열의 합을 나열하기 귀찮아서 축약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일단
어떻게 나열된 수들이 이렇게 기호로 바뀌었을까가 먼저 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나열해봐. 자, 등차 수열이야.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러면 K1 들어가면 A에 2, 그리고 2 들어가면 A에 4.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이 다 더해진 거야. 그래서 A 200까지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어때? 홀수 번째가 나열된 거, 이게 뭐야? 추각된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가서 199번째 항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 어떻게 하래 지금 문제? 빼봐. 얘들아, 요 짝수 번째 항들에서 요 홀수 번째 항들을 빼봐. 어떻게 돼? A2에서 A1 빼봐. 몇 남아?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D 남는 거 아니야, D? A2에서 A1 빼고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A2에서 A1 빼면 D일 거 아니야, D.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만나서 D. 그럼 또 A4랑 A3이 만나. 둘이 또 빠져, 이렇게. A4에서 A3 빼면 또 뭐가 남아? 또 D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다 빠지면 D만 남겠네, D만. 공차만 남겠네, 공차만. 그럼 공차 몇 개 남는 거야, 이거? 공차 몇 개? 100개, 100개. 100개야, 100개. 즉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관계로 풀으라는 겁니다. 내가 공식을 안 알려준 이유야, 지금. 이거 공식 알려주잖아? 너네 이거 일반항도에서 A2K랑 A2K-를 구한 다음에 그냥 계산한다. 그럼 100D야. 자, 그러면 D만 찾으면 정답이네. 등차 수열인데 네 번째 항은 6이고 12번째 항은 38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두 항을 빼지. 빼면 8D가 32입니다가 되니까 따라서 D는 4네. D는 4. 정답은 400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펼쳐야 돼요. 이렇게 자꾸 펼쳐야 돼. 자, 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208번 해볼래요? 208번? 비슷한 장르야. 한번 해보세요. 208번. 공비를 찾아봐. 208번에서 208번에서 주어진 두 개의 시그마를 가지고 공비를 한번 찾아봐. 자, 또 나열해봐, 얘들아. 또 나열해봐. 요거는 나열하면 어떻게 돼? K에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항, K에 2가 들어가면 세 번째 항. 그러면 쭉쭉쭉 더하는데 n번째까지니까 A에 2n-1번째 항이 있는 몇 번째 항들만 남는 거야?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야? 얘는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는 게 혹시 보여? 이렇게? 그죠? 이게 341, 얘가 680. 그러면 펼쳐놓고 보니까 얘랑 얘 관계가 어때? 여기다가 여기로 갈 때 곱하기 몇을 해주는데? 등비수열이잖아요, 이거 등비수열. 자, A1에서 A2로 가려면 곱하기 R, 그치? 3에서 4로 가려면 R. 그러면 그냥 이 식 전체에다가 R을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41에서 682로 갈 때 곱하기 R을 해주니까 R은 2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게 되겠네요. 이게 핵심, 이렇게 핵심. 펼쳐놓고 보면 관계가 보인다. 무조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놓으면 보인다. 그럼 공비가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았어. 이제 이거 공비 가지고 뭘 해? 여러분들은? 네.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연수 m을 찾긴 찾으래, 그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R은 2라는 걸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써서 m을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긴 써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연습 좀 해보자. 얘는 펼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홀수 번째 한들의 합이 341인 상태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당연히 얘네도 홀수 번째만 빼내도 등비 수열이겠지, 그치? 다만 뭐가 바뀌었어? 공비가 몇이야, 이렇게? 아래 몇 제곱이야? 그렇지. 여기서 3에서 5로 갈 때도 아래 제곱.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수 번째만 뽑아내도 등비 수열은 유지되지만 공비는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비가 R제곱인 아이들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볼까? 자,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1이잖아. 하고 공비의 항의 개수,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야? A1부터 A2n-1이잖아. K가 1부터 N이니까 항의 수 그냥 N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R제곱에 N제곱해서 아래 2N제곱 빼기 1. 얘가 341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R을 뭐라고 구해놨으니까 2라고 구해놨으니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리고 계산해보면 R 대입해서 하면 3분의 A1은 1이라네. A1 1 하고 4에 N제곱 빼기 1이 341. 그럼 4의 N제곱이 1024네. 따라서 M은 5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제곱은 5다. 괜찮나요? 어렵지? 그지? 낯설 거예요. 낯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 지금 나랑 하는 이 파트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시그마는 하나의 기호일 뿐. 아직 우린 등차 등비 단원에 있는 거야. 그럼 위에 것도 한번 해볼래? 207번? 이 바로 위에 거, 바로 위에 거. 207번. 바로 위에 거 한번 해봐. 우리는 아직 등차 등비 단원에 있는 거야, 얘들아. 207번 한번 해봐. 합의 기호에 불과하다. 시그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거 지금 AN이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하고 시그마를 주면 등차 수열, 등비수열 문제로 생각하면 되더라. 시그마는 그냥 SN 대신을 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207번 보면 첫째 항이 1이래. 공비가 2분의 1이래. 그런 등비수열이 있다니까 AN을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하면 그냥 2분의 1의 n-1 제곱이겠죠.
이렇게 일반 항이. 그러면 그 밑에 SN도 구해보래. 즉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지. 1-R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첫째 항 1이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여기까지 일단 세팅이 되는 게 목표. 그 이수는 나랑 풀면 돼.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이나 등차수열 합공식 일반항 세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해봐야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건 이거야. 시그마 n1부터 5까지 an분의 sn을 원하는 거야.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 여기는 시그마 입장에서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 항상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 자리라고.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 자리. 여기는 일반항 자리네. 일반항 자리. 그치? 그러면 저 식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이 드는 거야. 요 일반항을 직접 식으로 세울 것인가? 찾을 것인가? 계산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풀고 말 것인가? 제일 딱 봤을 때 A1분의 S1 더하기 A2분의 S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AN도 구해놨고 SN도 구해놨잖아? 그러면 SN을 AN으로 나누면 새로운 식이 뭔가 나오겠지, 그치? 걔를 정말 딱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시그마를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둘 중에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고작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얘는 한 번에 계산하는 걸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무서워 보이는 이 두 개를 실제로 나눈다라는 계산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아 그게. 한번 진짜 나눠봐.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즉 AN분의 SN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여기서 SN 곱하기 AN분의 1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차근차근 AN분의 SN을 AN으로 나눈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SN을 얘를 갖고 와. 그러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지금 이 숫자 2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뿌려. 이렇게 뿌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뿌려. 그리고 얘를 AN으로 나눠. 그러면 AN분의 1. 그러면 AN분의 1이니까 이놈의 역수가 들어가야 되네. 그치? 이거 역수면 뭐가 돼? 얘들아? 이거 역수면 뭐야? 그냥 2의 n-1제곱 아니야? 저거 역수는 그냥 2의 n-1제곱일 거야. 어려우면 차근차근. 자, 봐봐. 얘는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이야. 맞지? 얘를 또 역수 취해. 역수라는 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2에 n-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봐. 계산해보면 요수 앞에 있는 숫자 2랑 2의 n-1제곱이 맞나? 얘네 중에 맞나? 어떻게 돼? 2의 n제곱이 될 거고 2의 n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만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만나면 어떻게 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둘이 만나봐. 2분의 1의 n제곱이랑 2의 n제곱 만나면 사라질 거고 2랑 2분의 1 만나면 사라질 거 아니야. 이거 빼면 되는 거지. 즉 AN분의 SN을 진짜 해보면 2의 n제곱 빼기 1이야. 2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지수 법칙을 하고 일단은 지수인 이유야. 뒤에서 수열해서 등비수열 때문에 지수 법칙이 막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1부터 5까지 2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야겠죠. 요 계산할 겁니다.
뒤에서 하려 했는데 여기서 나와버리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볼까? 이거 계산할 거야. 계산합시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볼 거야. 계산. 자, 오늘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참 많이 연습할 건데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걸 적절히 사용해야 돼. 이걸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산 그 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런 성질을 했어. 일반항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식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그지? 지금 2의 n제곱이라는 식이랑 1이라는 식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시그마는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을 분리할 수 있다.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네, 2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얘는 1부터 5까지 1 요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쉬우니까 얘부터 얘는 무슨 의미라고 아까 내가 1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수열이 전부 다 뭐다? 1이다. 그럼 1이 몇 개 있다? 5개 있으니까 이걸 그냥 5 이렇게 그치? 즉 그거를 빨리 계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얘랑 얘를 곱한다는데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여기가 어떠한 이 변수 없이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얘랑 곱하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가면 위험해. 왜냐면 시그마는 나중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부터 3부터 5부터 뭐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 그럼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방금 처음에 했던 대로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니까 아까 5개 1이 5개니까 5다라고 한 거잖아. 그럼 그렇게 가야 돼. 시그마는 자꾸 알겠죠? 그럼 얘는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다시? 등비 수열의 합이지. 일반항이 이 n제곱이잖아. 이게 등비 아니야. 여기가 지금 등비 수열. 이게 등비 수열. 이게 등비잖아. 등비.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은 시그마 세개에서 별다른 공식이 없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야 된다. 그러면 첫째 항이 뭐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이겠지. 그러면 일단 공비는 뭐야? 공비. 2.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은 2니까 2에 항의 개수 몇 개? 5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잖아. 그러면 2의 6제곱 빼기 2니까 62. 그러면 정답은 62 빼기 5 해서 57이다 라고 답을 내면 정답이 되겠더랬죠. 어려워. 괜찮아. 그럼 잠깐 숨을 돌릴 겸 쉬운 문제로 좀 가보자. 209. 쉬운 문제 들렸다가 다시 이런 짓을 좀 하러 가볼게요. 209번. 잠깐 숨을 돌릴게요. 209번 한번 해보세요. 정리될 거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좀 더 익숙해지면 돼. 좀만 더 익숙해지면 돼. 레벨 테스트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못 봐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서 봐야지. 자, 209번.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209번의 선택지 1번.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더하기로 그냥 찍는 거야. 그치? 곱하기는 이게 웬 말이야. 그치? 그리고 선택지 2번. 이거 아까 해석했던 거지. C라는 건, 자,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곧 나오는데, 곧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C는 그럼 뭐야? 어떠한 그냥 상수일 뿐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즉, 이 시그마라는 나이는 K 자리에 1부터 N을 넣을 건데 K가 없죠.
넣을 K가 없는 거야, 숫자를. 그러면 C는 뭐야? 마치 그냥 어떠한 숫자? 뭐 1이나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야. 뭐 1이든 2든 상관없으니까 이 수열은 지금 C라는 게 계속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 3번. 아까 실수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빼낼 수 있다고. 이런 거지. 되게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K에다 1 넣으면 2, 2 넣으면 4, 6 해서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겠네, 그치? 그리고 얘를 전체를 2로 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 항들을 전부 2로 묶겠지?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서 n이 되겠네. 그럼 이때 얘는 뭐야? 얘가 뭐야? 그치, 얘가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일반항은 k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2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어때? 실제로 즉 여기 뒤에 어떠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앞에 붙어있는 이 상수는 개수는 앞으로 이렇게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식 전체 곱해버릴 수 있다 라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선택지 4번이랑 5번 시그마는 나누기 곱하기 안 됩니다. 알겠죠? 결과물만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봐. 210번 겁나 쉽다. 한번 해봐. 밑에 있는 거 방금 나랑 정리했던 이 성질을 적용해봐. 210번 방금 나랑 했던 이 성질들을 적용해봐. 뭐지? 왜 벌써 쉬는 시간인 거지? 쉬래요. 쉬었다 합시다. 210번에 쉬었다 할게요. 뭐야? 왜? 뭐지?